22대 국 개원했을 때 네. 이런 식의 청문회가 가능하리라고 상상을 못해서인지 이분들 너무 일찍 보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저도 생각보다. 생각도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런데 또 선뜻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고. 많아요. 네, 지금 확인된 것만 우리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나온다고 했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나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의 핵심인 그 누구야 임성근 전 사단장 네. 나온다고 했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나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 최해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네, 그 대대장. 대대장도 나오겠다고 네.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명을 증인 요청했는데 네. 벌써 반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태도를 잘 보시라.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사위에서 이제 갑자기 하는 청문회라 가지고 의원들이 준비는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래요? 많이 이렇게 좀 코칭을, 해드리고 예. 있는 건데 네. 그 단독 기사 욕심내지 말고 차이를 부각시키고 선명화하는 거다. 이게 이 청문회의 목적이다. 그죠? 나중에 특검으로 가기 위한 네.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면 마음도 편하고 또 이게 목적이 분명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진짜 중요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번에 여당이 불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당 네. 입장에서는 사실 방어 차원에서라도 들어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완전히 뚫리는 상황에서 발언 수도 곱하기 2예요. 왜냐하면은 여당 목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한 네. 바퀴 그러니까 최소한 곱하기 2배 정도는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력도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준비 별로 안 돼 있다고 걱정하셨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일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숙지하고 내용을. 공부를 하고 사실관계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욕심내서 한 건 하려고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저는 그 민주당 혹은 또 다른 정당들하고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집단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 의원님이 그 증인들의 결국은 진술들을 비교 대조하다 보면 그 차이에 의해서 특검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 누군가는 또 국민 앞에서 마음이 풀려서 뚝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혹시 그런 후보군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혹시? 아니 아직까지 권력이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질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6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이 청문회 끝나면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고위공직자입니다. 일단은 더 이상 국방부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이제 내가 보기엔 유재은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기록을 남겨놨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위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나의 어떤 그 자질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밝힐 수 있는 건 밝힐 수 있는 대로 아닌 건 아닌 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정종범 김계환 사령관이 아직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해병대는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청문회가 일종의 이제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이 수사 외압의 사건의 실체를 여는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청문회를 한번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전국에 다 생방송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튜브들 다 생방송을 하고 그러면 이걸 본 국민들이 기함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청문회로는 안 된다. 청문회로는 안 된다. 이거 며칠 날 잡아가지고 싹 다 불러가지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지체 없이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거부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 고유의. 네, 국회 고유의 네. 권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청문회 넘어 국정조사, 국정조사 넘어 특검 이렇게 있고 특검을 이 가운데 특검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곤두박질. 물론 그땐 또 무슨 석유 아닌 또 무슨 뭘 던질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운명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최희병 특검법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유재은 관리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이시원 네.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통화만 주고받은 걸로 알았는데 8월 2일 날 통화가 시도되고 난 이후에 3일부터 그 올해 1월까지 그 수개월이긴 수개월에 네. 걸쳐서 10여 차례 정도 네. 대면 보고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대면 보고는 그 심각한 거 이건 아닌가요? 통화 다 합친 것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 왜냐면 네. 대면 보고라는 거는 그냥 얼굴 보고 차 한잔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국방부가 대통령이 사람을 만난다.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만들어 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 굉장히 갔을 거예요. 큰 지침도 발화점 아닙니까? 받고, 예. 지침도 아니 받고.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예. 왜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은 장관의 법무참모거든요. 그러면 장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골관상 이게 체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면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말씀대로라도 장관의 법무참모와 네. 대통령의 법무참모가 만났네요. 그렇죠? 그 장관하고 대통령은 또 앞에 통화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려도 너무 구려서 뭐 8월 2일 날 전화한 거 뭐 사법정책 토론을 하려고 전화했다 그러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요? 아주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너무나 흔적이 많아가지고 이건 이제 도저히 그 감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혜병 특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은 특검법도 굉장히 강력해졌더라고요. 21대 국회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내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 경북경찰청 수사, 그 3명의 억울한 죽음을 가리는 문제,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지지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뿐만 아니고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군사법원 사건에 심지어 공소 취소까지 가능한 권한을 줬던데 굉장히 강력한 특검입니다. 이번 특검 보니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자 1차적으로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쯤 권력에서는 특히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종섭 장관한테 국회의원들한테 강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이 내려갈 겁니다. 이거 단독인데? 그동안 못 들었던 얘기예요. 잠깐 딴 생각이 있어. 진짜요.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그거가 어디서 내려간 거예요? 용산에서? 당연하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 주문했다는 거네. 청문회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임성근 강력하게 사단장한테. 대응해라. 네.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 이건 나쁜 이종섭- 정치다. 다짜고짜 이렇게 밀어붙여라. 오, 나쁜.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개길 거라고 이번에. 임성근, 이종섭. 두 분 다. 상당히 길 거예요. 근데 유재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하고 뭐 한번 맞짱 뜨겠다는 네. 투로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미 언론에 밝혀진 진실도 부인할 겁니다. 나온 내용들도. 그러니까 그럼 위증죄로 처벌받지 현장에서의 않나요? 분위기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 너무 위증을 많이 해서 기왕에 받을 거? 다 같이? 아니 작년에 통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통화 기록 수도 없이 나온 게 한두 건입니까 지금? 그러네요. 대통령실하고 뭐 통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대통령 비서관 있지 뭐 또 저기 임종등 뭐 거기에다 대통령 주변까지 다 그 뭐 경호처장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거는 위증의 혐의가 짙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져요 보통. 원래 너무 제일 당당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중해요.